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민생경제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민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정착 기반 조성, 에너지 복지 확대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 고현 상권 활성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현시장과 고현종합시장 등을 포함한 고현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1차 연도인 올해에는 본 사업을 위한 고현 상권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상생 기반 조성 시설을 위해 리본 플라자 내 미디어폴과 포토존을 설치 진행 중이고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년도 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특화 거리인 젊은 거리의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상점과 도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거리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상권 마케팅, 축제 개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진행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금 거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위한 상인의 등록과 지정 절차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이용객 편의와 경쟁력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과 시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전체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포함한 7개 전통시장에서 총 10건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을 포함해 총 16억 4,500만 원 규모로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12개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고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시장 매니저 지원 등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9월에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17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10개소, 협동조합 96개소, 마을기업 7개소, 자율기업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기업 1개소와 협동조합 5개소를 신규 발굴했고 근로자 17명에게 사회보험료 1,8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컨설팅, 예비창업자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설명회, 활동화 양성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우선 실적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 근로자 4대 보험 지원을 지속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가치지표 컨설팅, 하반기에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공모 대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소규모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거제 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올해 목표보다 440억 원 늘어난 2,04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국도비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9월 말 기준 1,291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내년에도 상시 10% 할인 판매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할인 보증금은 국도비 포함 208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가맹점 방문 점수로 신규 가맹점 확대하고 상하반기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 협력형 배달의 먹개비 운영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상생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따라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의 먹개비를 활용해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수료 배달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푸드존 운영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역 행사 시 행사장 내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관내 음식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무허가 업체의 입점을 제한해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영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하나오션지의 창립 38주년 행사에 현장 먹거리 부스를 지원했으며 옥포 지역 참여 음식점의 매출이 향상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는 11월 거제 선꽃축제 기간에는 거제 엄리시장 5일장을 상시 운영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환경 개선, 디지털 인프라, 노란오삼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엔 도비 매칭 사업에 더해 12.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경영 환경 개선에 6억 원, 디지털 인프라에 3,200만 원, 노란오삼 희망장려금 7,800만 원을 편성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출연금 20억 원, 2차 보전금 10억 원, 보정수수료 3억 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차 보전금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한층 더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제1금융 중심으로 대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2금융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보정, 무담보 방식으로 총 23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도 창업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긴급 생계자금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업 역량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총 9개 사업, 5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하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자체 매칭으로 총 960만 원의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 3개월간 150만 원 일경험 수당과 기업 멘토 수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제 청년 유터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사업 동방성장 일자리 사업은 타 지역 출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역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참여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에서 정규직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정착할 경우 인센티브로 분기당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스펙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취득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통해 진로 탐색, 창업,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청년인 거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춘의 온도를 담은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아주동 청년다운, 고현동 청년센터 이룸, 상문동 청춘다락 등 권역별 청년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4기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고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9월 청년의 날 9월 20일입니다. 맞춰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해 강연,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청년 주도의 축제인 행사와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한 거제시 청년 통계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전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교육과 메이크업 문화를 확산해 미래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시설은 두 곳으로 청년 창업 공간인 내꿈 공간은 청년 예비 창업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현재 6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고현동 청소년 수련관 소재 거제 메이커센터와 메이커스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드론, AI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진로체험, 창업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창업자 교육 상담을 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 창업팀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으로 내꿈 공간 9,700만 원, 메이커센터 2억 5,800만 원, 창업 아카데미 2천만 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현로 11길 도시재생구역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현 도심 내 복잡한 전선간 통신선을 지하로 정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40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착공해 현재 한전과 통신사가 협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도로 포장 복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과의 삐뚤거리 조성 사업 시행에 따라 공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이후 3월에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포이동 국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와 경관 개선을 목표로 총 26억 원을 투입해 400m 구간의 통신선로를 지중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부진의 지상기기 설치 문제로 학부모와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8월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오늘 겨울 방학 기간 중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비리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727억 원 규모의 대형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연초면 오비리 일대의 9.6메가와트급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약 2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사업자인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일반 수소 발전 시장 경쟁 입찰에서 최종 열차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이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상업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옥포 성안 누트카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옥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옥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50m 구간 배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설치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약 26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됐고 주물 선명회도 진행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까지 공급망을 확충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본격 시작해 현재 사등, 연초, 옥포, 장평, 고현, 수양, 상문, 아주동 등 8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2025년 9월 기준 약 10만 7천 세대 중 6만 7천 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은 약 63.1%입니다. 2026년에는 아주동 용수 7기 19, 1원 등 9개 구간 총 4.7km의 공급 배관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 사업으로 지원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6년 3월 대상지 확정 및 착공, 9월에는 2027년도 수요조사 및 경남에너지와의 협의, 12월에는 2026년도 배관 설치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서민청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에너지 시설 개선과 요금 절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높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억 3,600만 원이며 6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서민청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전기시설 50가구의 배전 차단기를 교체하고 지하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지하계층 50가구에 고효율 전열기기 LED를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 지하계층 전기화재 예방 사업은 내년에는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예방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 미봉급 지역 360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도서지역 해상운영비 지원 사업은 도서지역인 이수도 71가구의 생부품 해상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대는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 후 본격 차수에 11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민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복화 지원 사업은 하청, 장목, 연초면과 수양,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동, 이룸면 등 9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 23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8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12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또한 건물지원 사업은 건물과 축사 등 3개소에 7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공모사업 심정평가 및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융복화 사업 공사를 3월부터 9월까지는 주택 건물 지원 사업 신청 및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남도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동부면 구촌 마을 33세대를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 9월에 2026년도 보급사업 수요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지설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현상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1층 화장실 관련해서 이제 공모에 들어갔다고 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옥현상가 지하 주차장 천장 보수 관련해서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이제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제 4천만 원을 줄었는데, 뭐 긴급 유지 보수라든지 방역 소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빠져서 이제 고객지원센터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만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줄었던데. 상권 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 예. 자체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금액이 많이 줄어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고객지원센터나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또 공모를 두 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에 선정되면 또 추가로 또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옥포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좀 체크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시장 옆쪽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에 이제 40억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사업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그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꼭 부지를 매입 안 하더라도 그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주차비를 예, 예.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예,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발생됐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를 다 예, 해놨습니다. 했고,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야시장 저는 이제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옥포 국제시장의 누미놀이가 현재 지금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거 활용해가지고 야시장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전에 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종합계획 용역을 예. 하기 때문에 그 시장별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중앙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행사가 40년 전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뭐 이행 강제금만 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신고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상당한 지금 애로로 해서 생계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좀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그 우리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117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전부 다 하고 지금 있거든요. 살아 예,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지 지원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목적인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이나 그 다음에 육성 정책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규 만드는데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보니 모바일이 지금 상품권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는데 모바일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모바일이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예, 저희들이 간편 결제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많이 조금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이 제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한 1~2% 정도는 외국인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뭐 초기에 구입할 때 뭐 2%라든 3%라든 뭔가 혜택이 있으면은 점차로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사게 되면 이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 관련해서 우리 먹개비가 지난번에 이제 업무 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배달앱 운영하고 개발 그리고 가맹점 가입자 소비자 가입 홍보하는데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죠? 온누리 상품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거제사랑 상품권만 제로페이만 그쪽에 거기에 이제 탑재를 해놨거든요. 뭐 개인 카드도 가능하고.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도 애용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네. 거기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네네.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 먹개비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결이 돼야 더 점차로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기부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푸드존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네네. 이 500만 원은 어느 지역에 몇 회 정도 사용할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1회분입니까? 요청 한 2~3군데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한오션제 같은 경우 올해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정도였습니까? 올해? 200만 원 정도. 아, 그럼 두 번 정도는 할 수 예, 있는 두번 금액 정도는 정도 되는 거네요. 한번 시범해보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이게 푸드 트랙은 아니죠? 아닙니다. 푸드쇼도 예, 예. 올 수 있는데 우리 오포 지역의 상인분들이 예. 영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영업 허가도 다 내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오셔가지고. 위생과에서 제지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가판 형식으로 거기에 있는 상점가에서 만드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기서 구조를 직접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았었습니다. 예, 예. 저희 행정에서 받아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과장님 네. 설명 잘 들었고 예. 아이고 설명도 엄청 길어갖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셨으면 예, 물 좀 좋겠다. 마시겠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이게 업무가 워낙 많은 부분이라서 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들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시설 유지 사업이다, 그지요? 네네. 그런데 그 밑에 고행 시장 아케이트 설치 외 9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도비 공모사업 심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선정이 되었다라고 그때 했는데 보고서 만들 때는 예, 예, 이제 심사 중이었고 예, 예. 며칠 전에 학생이 나가지고 예, 예, 선정됐다고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설명하실 보고를 때 들었습니다. 선정되었다고 네,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 네네. 같고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고행 성당 밑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아케이트 이 설치가.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갔어요. 우리 동해 동장님하고. 네. 그런데 그 계룡탕하고 네. 그 봉화 시육점. 정육 네네. 점하고 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 아케이트가 좀 이게 오래됐죠. 이게 오래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케이트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단은 우리가 상인들이라든지 이 시민들이 시장 보러 왔을 때 네. 불편함을 느끼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많이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도 하고 그게 일단은 갈로가 일단은 없어갖고 그 비가 올 때마다 그 기둥을 타고 물이 이렇게 막 진짜 헝긋해요. 그래서 저벅저벅 걷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6억 4,500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전체 이제 사업입니다. 예 전체 외 9건에 거기가 혹시 들어가는지 그거는 예, 예. 아케이트 사업은 신규로 성당 쪽에 아니 그러니까 예. 성당 쪽에 들어가는 예. 부분이 있는데 왜 9건으로 돼 있어서 아, 그럼 요거는 남남 부분으로라든지 뭐 해가지고 다 지역별로 고인 시장하고 예예 장평종합시장, 오포구지 시장하고 전부 다그 일곱 개 아케이트 예. 자체가 시장에 관련된 고인 시장만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보수 관계는 예. 저희가 내년 이제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설 개선 예, 예.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한번 견적을 보고 예, 사업을 예. 좀 추진할 거고 지금 새로이 아케트 설치할 때 예, 예.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슴이 설계를 좀, 또 다시 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민원이 예. 진작에 예. 있었는데 오늘 예. 제가 우리 이제 시설 유지 사업 쪽으로 네,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살짝 시정 실무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고객 지원센터 그 부분에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아, 요 지금- 관련돼서도 한번 좀 여쭤봐 달라는. 아, 예. 지금 저희들도 이제 예. 고객지원센터를 이제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버스 주차장에 보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상인분들은 예. 거리가 머니까 시장 그렇죠. 안에 있어야 거리가 된다.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그때 좀 그 장소 네. 그 부분도 아, 좀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많이 늘었다 그지? 44억이나 좀 늘었고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이게 잘 추진되어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네네.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맹질 때 보면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데 예. 한전한다고 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농협 같은 안에 줄을 이렇게 네네. 굉장히 많이 써갖고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저희가 이제 고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명절달 되면 이제 그 제사랑 상품권 지루 예, 예, 그거 예. 한전을 한다고 축협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너무 예. 줄을 쓰고 굉장히 하루에 줄을 수가 예, 있더라고요. 5천 명도 오고 이런다 해서 저희가 짜증도 지금 내고 그래요. 거기. 예, 전동시장 이제 우리 고인시장뿐만 아니고 옥포, 능포 예. 이제 이쪽 그제 읍내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전할 수 있는 판매소를 조금 확대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분산이 되면 조금 우리 소상공인들 이용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계획하고 예, 예. 있네요. 예, 예. 아주 다음 발빠른- 주에 예. 공고를 띄울 겁니다. 아주 발빠른 생각이고 예예 아무튼 잘 검토해갖고 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구역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한전은 배전슬로하고 통신사는 통신슬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50대 50 비율로 예, 하고 예. 있는데 네. 위탁은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하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작년 저희들이 업무 보고 받을 때는 작년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그 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계속 지연돼 가지고 뭐 그때 당시 제가 그 받기로는 이제 비태거리 그런 부분이 빗거리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갖고 설로 묻는 그런 것들이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까지 네네. 되어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짐수 예방 공사를 예, 예.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양공 땅을 파야 되니까 네. 그 사업도 이제 우리 다른 부서지만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임시로 맞습니다. 했다가 또 다시 예, 예. 파고 또 예. 뭐 듣고 뭐 그런 부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네. 계속 한숨 쉬고 이 많은 짓이고라고까지 뭐 말을 합니다. 막말까지 가면은 네, 저도 한 맞습니다. 번씩 뭐 그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그런 쓴소리라든지 이게 언제 끝나노 하면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한 11월까지 11월이면은 한두 달 늦게 이야기해갖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요 밑에도 지금 보이소 지중하 착공 뭐 이렇게 이게 지금 3월 1에 났는데 아까 이야기 듣는 거는 총 6월까지 또 가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하고 싶고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하루에 2-3번씩 나갑니다. 민원 때문에 욕도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인데 억수로 욕 많이 듣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듣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예. 공감해요. 이 예. 지역 경제 이 민생 이게 민생 경제가가 진짜 고생 많이 하겠구나. 저도 의원이 나가서 욕을 먹는데 예. 이 집행부의 이 직원들은 오죽 욕을 듣겠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그냥 잠깐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분선반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분선반. 그건 다 이제 거기서 합니다. 한전에서.
한전에서 예, 그건 저희들이 하면. 한전에서 이제 근데 다 한전하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 우리가 협의할 때라든지 네, 그렇게 예. 할 때 네. 이 디자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모양, 예. 예, 모양이라든지 그런 네네. 걸 좀 깔끔하게 하든지 예. 아니면 좀 앞에도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 아시죠? 네네, 광고 나오게끔 네네.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를 그런 제안도 우리 예, 행성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전선 그 인입 같은 경우에는 26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하고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똑같습니다. 이 공사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진행되고 예. 있습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전봇대랑 예. 다 철거를 할 아무튼 계획이거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 우리 6월입니다. 26년 6월이지 않습니까? 예, 6월 넘기지 말고 네. 진짜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사실 삐뚤 거리를 예, 예. 저희가 안 하고 그냥 공사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상인분들이 또 연말에 또 그 부분에서 조금 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예. 저희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의지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뭐 반 아닙니까? 네. 그거는 한 두 들어가면. 달 정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민수 의원님, 의원님한테 잠깐만. 의원님 그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 현장이 복잡하고 계속 보도블록 갈았다가 다시 파악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4개 까여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간은 아픈 만큼 예. 아마 내년 6월 달 되면 정말로 좋은 바꿨어. 공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좀 이게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 안에 지금 이연길 가로 디자인, 우수갈로 매설, 가로등 설치, 빛의 거리 조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 좀 이민을 좀 진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예.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19쪽에 네.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효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에너지 효율이 한 용량이 사용하는 100% 중에 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전기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비중 한 몇 2% 정도 전에 한번 말씀 내가 한번 알기로 드린 한 것 같은데 2.2%? 2.2%? 2.2% 정도 된 것 같던데 네,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타 지역에는 보니까 뭐 10% 넘는 데도 많던데. 전라도 쪽은 거의 다 이제 근데 많이 우리가 하니까. 2.2%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따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못하는. 전력 공급이라든지 뭐 신재생 사업이 그만큼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와 있어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29쪽에 보면 주택 지원하는 거하고 또 이제 건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미소 의원이 물어보던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주택에 설치하려면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 심사를 해가지고 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무조건 이제 사업량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선정을 이제 뭐 빨리 끝나버리면 더 이상 추가를 못 하네요. 예. 그 다음 연도로 이제 조금 넘어갈 수 넘어가야 있고, 되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밖에 안 돼요. 그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뭐 태양열 이런 거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조금 충분하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사나 이런 데도 네. 건물 이런 데도 뭐 지원하는데 지금 이게 내년까지 올렸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입니다. 세계소잖아요. 네. 그럼 170와트면 용량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킬로와트면. 그건 제가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답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애니 팀장 박인재입니다. 일단 우리 가정용에 쓰는 거는 3kW고요. 이걸 예. 뭐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3kW가 매월 에너지 생산되는 거는 대략 한 350kWh가 되고 그 정도는 뭐 요금이 한 5만 원 전 이 정도 네. 됩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사업 정도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는 뭐 다르기 때문에 뭐 계산 방법이 조금 뭐 까다로워서 뭐 70kW 같으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버뜩 타박이 있는 거 따로 또 계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저도 이제 이걸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원래 전기료가 한 달에 뭐 한 5만 원 나오던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르신들 뭐 전기료 아끼고 효율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건물에 축사도 쳐보니까 많이 하던데. 네, 많이 합니다. 뭐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보니까 기후 에너지과라고 새로 신설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차관인가 분이 그 장이던데 뭐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30쪽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군바위에 지금 네. LPG 저장 탱크 지금 설치하고 있죠. 네,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자주 들려보는데 지금 뭐 각 가정마다 이제 배관을 깔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마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는 다 하는 걸로.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빠르네. 네네. 그러면 겨울 오기 전에 네, 12월. 예. 그 전에는 계속 그 각 가정마다 LPG 탱크, 그 쓰고 가스 탱크를 네네. 쓰가 위험했는데 요번에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을에서 뭐 이장님이 뭐 도의원하고 냐고 그거 뭐 좀 했다고 그 지원해줬다고 그 편수막을 걸어놨는데 보니까 뭐 선거관리 사무실 전화 와가지고 완전히 뭐 닥달을 하더라고. 뭐 일부러 그래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그래서 원래 확정이 돼가지고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가 지금 조금 금액이 좀 많습니다. 12억 정도.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이렇게 도비 매칭을 해가지고 예.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구 수가 161 가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 또 조금 지원해 주셨고 또 우리 11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예. 한 사업입니다. 정기봉 도의원이나 정수만 도의원이 좀 도에서 예. 힘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가지고 그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 네. 아까 시장 상권의 종합계획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완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내년 1월입니다. 네.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지? 네. 좀 빨리 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14쪽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그 자활 기업이 지난 보고 때는 저희가 5개가 지금 운영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1개가 줄었습니다. 사활기업 말씀하시죠. 잠시만요. 그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네. 사활기업 말씀하시죠. 네네네. 사활기업 저번에 4개 소였는데. 작년에 보고받을 5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래 주시면 어느 게 없어지는지 되겠고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산초등학교는 애쓰셨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네. 이제 학부모도 논란이 많았는데 또 봉사 기간 한 1년 되니까 또 내년 새학기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저희도 이제 오며 가면 네.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민생경제과가 정말 애를 쓰고 일을 진짜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에너지 팀 업무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챙겨 보니까 지역 에너지 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챙겨 보니까 경상남도에는 한 400페이지 정도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이제 수립한 걸 보니까 이제 연도 차이는 있긴 하나 안에 이제 몇 페이지에는 거제시의 연차별 계획이 들어있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지역 에너지 계획 아마 수립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도에서 5개년 계획 연차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제시에는 요 사업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우리 시가 알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이제 시가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이제 신재생,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이제 여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긴 한데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제 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났고 아마 도가 이제 2026년부터 또 아마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맞춰서 우리 시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그 공공건물이 어쨌든가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172개 공공건물 올라져 있고 거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 여기서 만약에 뭐 설치를 한다. 그럼 관리는 딴 데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뭐 주차장에 하더라도 이제 뭐 교통가스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강압가스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개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에 경로당이 있고 뭐 복지센터가 있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뭐 부서가 어디 부서고 이런 부서 이렇게 돼서 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 관리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72개 공공건물에 올려진 태양광의 시설 관리 보수는 그 부서에 각각 제가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한테 그거 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야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그러면 이건 조금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거는 한 부서에서 일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는 부서마다 뭐 다르고 그래서 설치한 부서에서 어쨌든가 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의 에너지의 발전 비율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 경로당에는 태양광에 뭐 만약에 172개 중에 한 100개가 경로당에 올라갔어. 그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달 아까 그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300kW 이상의 전기량을 쓰는 데만 먼저 올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가 이제 가감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면 먼지가 끼거나 하면 발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 관리가 잘 되어야 충분히 300kWh의 뭐 발전 용량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한 5만 원 나왔던 게 뭐 4만 원이 제해지고 1만 원이 아예 뭐 안 나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할 때는 이게 지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맞습니다. 시설을 그렇죠?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뿐만 아니고 그 건물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 가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에너지가가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직원 4명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에너지팀이나 우리 시가 그 재생에너지를 가는 방향들이 물론 이게 이제 에너지팀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환경과가 생겼고 그게 이제 주가 될 텐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탄소 중립은 그러니까 좀 어느 팀이 우선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여기는 이제 민생경제과니까 이제 에너지팀에서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를 잡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가올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 보수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모니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300몇십개 경로당 중에서 예를 들면 그게 뭐 작동이 안 되는 경로당이 나면 얹을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서마다 확인이 돼야 된다. 일단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에너지 팀에서 예, 마무리할게요, 그냥요. 예. 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에너지팀 한 일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 말고 마무리하고 결과하고 유지 모니터 이런 것까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설치만 하고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 바가 잘 없어서 그거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린 대로 내년 사업 보고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게 올해 이게 2년?
2026년 예, 이렇게 사업입니다.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거죠. 예. 예.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설 10개 맞습니까? 전통시장? 12개입니까? 12개가 되는 전통시장에 어쨌든 시설 현대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이 예산에 그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면 거제시장, 네, 거제면 시장. 거제면 시장 공중 화장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경 개선 꼭 필요하다고. 거기는 장날 거제 대표적인 장날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저희들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가보면 그 공중 화장실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좁고 협소하고 너무 낡아서 전통시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장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가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농협. 예, 바로 밑에 농협이 있다 보니 거제 농협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많이 그래도 이용하는 우리가 거죠. 거제면 장날은 거제시가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화장실 꼭 좀 이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그럼 하다 보니 이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그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좀 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네. 바라고.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관광버스 주차장 고현에 10억 주차장. 예. 내년부터 저희가 한 명 채용해가지고 유료화 지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를 설치하시는 거죠? 바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용을 못 합니까? 합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인원을 이제 충원해가지고 내년에 유료로 하는 걸로. 지금. 그럼 거제 시민 누구나 지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 채용해서 유료화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어쨌든 사회적 연대 기본법인가요? 지금 아마 국회에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연대법인가 하여튼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이 어쨌든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거제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 11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지원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11조에 두었는데 2항에 보면 제2항 11조 제2항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물품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이게 어찌 보면 특별법의 성격을 띠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시 조례는 임대하게 할 수 있다는 보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임대 또는 대보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 개정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공유재산을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용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 사업에도 이를 좀 참고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사업에다가 긴급 생계자금 추가 이거 이렇게 좀 강조를 하셨고 2차 보전 지원도 확대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2년으로 늘리고 이와 아울러 이제 좀 이게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생계자금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상위 계층한테도 생계자금에 따른 이자를 좀 보존해줘라. 이런 좀 뭐랄까요 서로 좀 제가 요구를 했고 우리 과에서도 방법을 찾다가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거는 아마 편성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협약을 할 겁니다. 저희가.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2페이지 고인동 상권 활성화 사업 상생 기반 조성법은 환경 특화거리 젊음의 거리 환경 디자인 조성 스마트 디자인 풀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우리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상하수도가 하수 중장할 침수 예방 사업하면서 대규모로 파고 이래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다수 시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지금 공사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삐세거리 사업 때문에 조금 중단돼서 6월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삐세거리 그 중에 우리가 거의 이제 트리 같은 전등이나 이거 풀었다, 감았다 이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휘발성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징 게이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시설물을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빛의 거리도 지금처럼 감는 게 아니고 부산의 서면이나 강북동처럼 제작해가지고 와이어로 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달려고 하면 가로등에 보통 달거든요. 스마트 디자인 폴 같은 데다 다는데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디자인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도시계획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정하면 그 디자인이 매년 누적돼서 그 사업비로 완성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 이거 휘발성으로 한번 하고 풀고 이런 건 맞지가 않고 지금 부산의 서면이나 강북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맞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일단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은 보통 좀 금액이 큰 거를 우리가 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를 하죠. 그다음 환경개선 사업은 소액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을 26년 1월까지 할 거라고 하는데 각 시장별 상권별 대응 전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거기서 이제 할 때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이상 들 거니까 용역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전통 시장에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안 됩니까? 시설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특성화 시장 사업, 문화관광 시장 사업으로 대표되는 특성화 시장 사업, 그다음 경영 지원 사업 해가지고 매니지 지원 사업도 경영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갈 건 공모 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활성화 지원이나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갈 건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이 용역 결과가 좀 당기겠지만 우리도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옥포도 주차장 나오지만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 그 팀이 가니까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행사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갈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그 보면 할인 판매 보전금이 우리 시비가 내년에 2,040억 원을 발행하면 약 99억 3천만 원 정도 들죠. 뭐 보전금 이런데 수수료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할인을 지금 0.77로 주는데 그때 이미숙 의원님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는 온누리 상품권 역할 분담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거제사랑 상품권은 거의 완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뭐 발행 요구했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도 있을 수 하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아까 뭐 김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배달앱 같은 경우에 그 16페이지 보면 그 먹개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기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온누리 가맹점이 되니까 이런 민간 배달앱 우리가 지금 공공 배달앱 도입해서 먹개비 업무 협약을 체결하니까 여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요식업에 그러니까 배달 이런 거는 온누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 외에는 거제사랑 상권이 담당하면 되거든요. 온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그러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그래도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10%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업주 사장님들 같은 게 저수수료고 이래서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푸드존 이거 제가 계속 뭐 위생과나 수생과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꽃 축제 기간 중에 굴 축제를 하자 자연산 굴을 석화를 하니까 이것도 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선꽃 축제 기간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굴 출하시거든요. 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관내 음식점 입점 즉석 제조 허가를 우리가 저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뭐 어느 지역 뭐 다른 면동에 그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인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홍보하고 그 다음 그게 이제 매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그러니까 과가 막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를 좀 뭐 위생과 그다음에 수산과 뭐 해양항만과 뭐 민생지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좀 같이 조금 가면 이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앞전에 뭐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 과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옛날 조선경제과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SNS에 개인분들이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홍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개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홍보를 해줘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용역비를 같이 모아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를 꼭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23페이지 이거 업무가 분장이 바뀌어서 조금 하고 마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이제 전선지중화 사업해 가지고 상하수도과 침수 예방 사업 뭐 돼 있고 있는데 이 가로등 신설은 그때 당시에는 도로관 지금 건설 지원가 이거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금 며칠 전에 옥수시장에 하셨죠.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사에서 하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그 프로그램도 다 이제 기획사에서 저희가 회비해가지고 같이 또 상인분들하고 또 같이 의논해가지고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게 나을 건지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뭐 1년에 지금 1년에 한 번 하죠. 뭐 1년에 뭐 시장마다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씩 그래서 이벤트 만들어서 예, 어떤 그래, 사람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네네.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래 작년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네. 몽구야 시장 가자라고. 몽구야 시장 가자. 예, 그거는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올해는 네. 그 살림에는 장바구니, 한류에는 옥수시장, 예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아, 너무 좀 고전적인 너무 좀 물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좀 시대에 맞게 좀 변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딱 처음 느꼈을 때는 예. 작년에는 몽구야 시장 가자가 뭐 거제 시장에서 해도 어울리고 옥수 시장에서도 어울리고 했던데 그게 낫던데 제가 생각에는 네네. 낫던데 왜 이걸 했지 해서 조금 시장마다 특색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타이틀 한번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 이제 그렇죠. 공모를 직원들끼리 공모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홍보도 사실은 조금 약했습니다. 작년에는 몽구야 시장 가자를 SNS상 에 제가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예,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우리 그 공식적인 일정 공유에서 제가 알고 그랬습니까? 갔습니다. 예. 저희들 그래서 SNS나 지금 시장마다 이제 이렇게 동행 축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나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하고 네. 좀 어떤 그 캐치프레이인가? 네네. 예, 그것도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라리 몽구야 시장 가자가 나겠습니다. 그 하나로 이렇게 뭐 예, 팩트 몽구야 있게. 시장 가자가 훨씬 낫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그 쓰고 다니는 거 뭐 그것도 뭐 사람 눈에 띄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힘들겠지만은. 네네. 이제 뭐 무서워하는 애들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 어쨌든 눈에 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좀 내실 있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거제시 그 조례 제정 후에 골목형 상점과 조례 제정도 얼마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한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한 10곳 정도 됩니다. 거제시 같네요. 민지역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정할 수 있게끔 또 네네. 플랜을 또 같이 배치를 시켜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지금 곧 심의를 할 거고요. 할 거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옥포 지역이라든지 장목 면지역도 이제 관광지 이런 쪽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빨리 추진하면은 연말에 뭐 10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 관내 특히 이제 면 소재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웬만한 면 소재지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신청하면 웬만 조건이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지 않는다면 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정 저희가 조건에 맞다면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상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면 조건 맞으면 저희들은 다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뭐 하나지. 그 전에 우리 그 행정에서 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지는 다 않죠. 합니다. 합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장진흥공단에서 네네. 한 분이 우리 지역에 파견돼서 그분이 상인의 조직부터 해가지고 지정까지 다 일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그분을 저희들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어쨌든 오늘의 상품권을 또 쓸 수 있는 어떤 가맹점이 되고 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상점과 지정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의 협조가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설명 잘해서 좀 더 할 생각 좀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먹개비 먹개비 이제 준비 중인데 우리가 그 공공 앱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이제 뭐 벌써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앱이 워낙 뭐 공룡 정도의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근데 이 먹개비는 또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구입니다.
전국구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우리 단독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 제시에서 예. 단독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 전체로 이래 아울러 가기 때문에 다 먹개비가 이제 뭐 어찌됐든 우리가 잘 아는 공민간 앱 그만큼 편리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맞습니다. 그 정도의 뭐 별 차이가 없나요? 아닙니다. 차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CS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앞에보다는 좀 낫고 저희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개인 우리 시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민생 경제과에서 그 관리해야 될 건물 예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구조라죠. 예, 사랑채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고 예.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어떤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좀 활용 가치를 찾는다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또 거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마을하고 또 저희가 또 고민하는 또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의논해가지고 뭐 입점할 수 있게끔. 또 뭐 건물도 살리고 또 마을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눈에 잘 안 띈다고 좀 정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겨서 작은 건물이지만은 좀 쓰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이상입니다. 김두호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고현시장 기존 아케이드 보수 부분. 우리 지금 우리 시설현대사업 도공모 사업이와 고현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죠. 그럼 이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집행 잔액이 남으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될까요? 이 전액 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환 사업이니까. 전환 사업인데 도비 시비 포함이 자부담 없는 사업 아닙니까? 도비 시비도가 좀 부담이 되지 저희가. 또 완전 돈은 아닙니다. 저희 시비도 포함되거든요. 5억 예. 자부담이 없어서 5대 5죠 이게. 5대 5고 6대 4입니까? 6대 4. 6대 4. 우리 4.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이제 고인시장 아케이드가 기존에 노후화되고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하고 딱 붙어 있고 위로 좀 올라가면 요즘 아케이드는 6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개방감이 있고 뭐 이랬는데 거기는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상당히 어렵는데 그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한번 비용 추계를 내 보십시오. 1억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긴 그렇잖아요. 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 뭐 내년에 4억 정도 잡아놓고 보통 3, 4억 잡아놓는데 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그 시설현대 사업으로 한번 해가지고 뭐 조금 정리를 해보고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지가 한 20년 오래됐어요. 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뭐 도로가나 이런 쪽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텐데 그 지금 성당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소문난 특집하고 그때 척구가 없어가지고 척구를 했는데 그거를 한 4년 전에 4년 전에 정도에 좀 했었을 겁니다. 고인시장 아케이드 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고인시장도 아케이드 사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뭐냐 하면 척구 자체 그 자리에 아케이드 기둥이 가는 자리가 돼가지고 하수관하고 관을 전부 중앙으로 몰면서 한 달 정도 영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척구 사업을 제가 좀 도와주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척구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기존에 여기도 아케이드가 덮일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해야 되지. 그럼 이게 매몰 비용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하고 이제 척구 정리한다고 하면 또 그 중간을 파괴되면 또 한 달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할 때 그리 되면 또 거기도 한 달간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그때 도로 중간을 판 거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간 영업을 못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고 그다음 공사기간 이런 거를 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아니면 또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십니까? 민생경제과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 예, 예. 과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상이나 기타 법률상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느냐, 요게 다 그쪽입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지원팀이나 에너지 팀이나 우리 뭐 민생 회복 지원팀이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청년 분야만 해도 아마 우리 뭐 전 부서가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40-50개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통 한 10개 정도 됩니다. 5년마다 세우는 게 있고, 3년마다 세우는 게 있고, 예, 매년 세우는 게 있고, 또 재량껏 세우는 게 있는데, 재량껏 세우는 거는 거의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그 전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큰 틀의 계획이 있어야만이 세부 계획이 큰 틀이 없는데 세부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큰 틀을 확실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성과 보고회가 과장님 언제 합니까? 12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해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선지조와 관련해서 국산 초등학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때 이제 뭐 3차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국산초에 의견 제출 요청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지금 12월 달 방학 때 지금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옥포 성안로 관련해 가지고 특화 거리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금 요 잡혀 있던데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연 도시재생 쪽에 지금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지역 역시 지금 이제 상당히 애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하고 사전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 인근에 좀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해버려야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비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돼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에 업무 계약 협약서를 만들 때 경남하고 거제시하고 한국 서부 발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너지하고 네 군데에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서부발전이 빠지면서 경남에너지가 그 역할을 지금 이제 하면 그 협약서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한창 지연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연 부분. 그 지연 부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중 묘지 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초천 횡단 구간 관련해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발전소 부지 축소로 인해 가지고 사업 변경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 지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때 좀 있었거든요.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뭐 그런 부분하고 그 당시 또 4개 마을에 그때 이제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한 56% 그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팀장님하고 따로 오셔가지고 좀 한번 보고를 좀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예, 저도 간단하게 16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겨 지금 25년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올해 사업은 6억이다, 그지? 네, 내년에 6억.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기 그 우리 그 고현시장 사거리 거일 쇼핑. 거일 쇼핑. 예예예. 그 안에 혹시 짬이 나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맞은편에. 예, 그 화장실 그 완전 안이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 이분들이 이 공모 부분을 뭐 집합 상가로 돼 있지. 그건 안 됩니까? 집합. 저희가 이제 시장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안에 개선 사업에 영업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200만 원. 소규모. 예. 그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죠. 예, 신청에 우리 저희가 점수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기계식 주차장인데 그 기계 그거는 철거 이런 거는 안 되죠. 기계식 주차장. 그런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부담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시에서 7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올해 받고 내년에 그리 받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한 번만. 예, 워낙 신청하신 분 많아서 몇 년간 신청하신 분 접수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신규 분들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도훈. 우리 상권 활성화 용역이 26년 1월까지 돼 있다고 예. 돼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각 시장 상권별 대응 행정이 들어갈 건데 우리 국비 공모 사업, 도 공모 사업을 하려면 1억 이상 되는 용역을 반드시 필요해야 되잖아요. 이 용역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5천만 원짜리 용역 아닙니까? 예, 그 우리가 6천입니까? 5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1억 이상 공모 사업 하려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꼼꼼하게 잘 해서 이 용역을 활용해서 더 공모 사업에 용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16쪽 민간협력형 배달앱 운영 필요하다면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거제시 공공배달앱 배달올 거제가 21년 3월에 출시를 해서 22년 12월에 중단이 됐어요. 중단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고 결정적으로는 가맹점 수가 500개 수준, 이용객이 부족했고 그게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다음 도에서 광역형 공공배달 앱을 추진 중에 있으니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내 최초의 배달올 공공배달 앱의 시행으로 민간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상공인에게 큰 기여할 것으로 홍보도 했고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고비, 그다음에 가맹점 입점비, 그다음 순계 수수료조차도 제로로 하려고 산무제도를 주창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드리고요. 그 이후에 창원, 김해, 통영, 양산, 진주 7곳이 추진을 했어요. 진주도 중단되어지고 지금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잘 운영되는 게 양산이죠. 배달 양산. 아마 가맹점도 17,000개, 이용객도 아마 13만 정도에 이르는 만큼 전체 배달앱 시장의 10%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 협력형 배달앱이라는데 이게 거기 밑에 경산하는 공공민을 도입에 따라 먹개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팀장님. 저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예, 경남도하고. 도하고. 예, 먹개비하고 땡개하고. 자, 우리가 이제
민간협력형 배달 앱이라는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경남도가 경남광역형 공공 배달 앱 공식 운영 업체로 협약을 통해서 신한은행에 땡겨요. 그 다음에 이제 먹개비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 협력형인가 보다는 이게 공공 경상남도 광역권 공공 배달 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지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높여서 우리 상인들의 가맹점 입점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도가 이렇게 이제 아마 양산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이 모두가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도의 협조와 지원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지금은 지원 안 합니다. 1년간은 그냥 협약해가지고 한번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합니까, 우리 팀장님? 도연 지원 계획은 말씀해 주세요. 예, 소상공인 팀장 송우영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비예산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추이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앉으세요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 번에 뼈아픈 실패가 있었어요. 시가 산무제도랍시고 홍보는 엄청나게 했어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 앱 자체의 경쟁력도 우리가 높여 나가야 되겠지만 이용률을 이용객을 확보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4,500만 원이 가맹점 모집 지원 홍보하는 거 여기에 대부분 쓰여질 것이죠. 네, 홍보하고 프로모션. 네. 그 다시 한번 우리가 21년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 또 그다음에 광역형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도와 함께 홍보하는 전략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가 특히 민생경영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예, 상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제 협약식을 하면서 외식업 지부하고 소상공인연합 회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같이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먹개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매출도 오르고 또 쓸 수 있는 날이 있게끔 저희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하다가 중단돼서는 안 돼요. 꾸준해야 될 거고요. 이제 도와 광역형 공공 배달 앱이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시가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이 홍보,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그럼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보호 설명까지 하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조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선지원과는 조선산업, 일자리 지원, 노동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 총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장목면 해양프린터 산업지원센터 내 유휴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해 2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구동과 실험동 등 센터 구축과 22종의 장비 도입, 생산공정 혁신기술 지원 체계 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12월에 중소조선연구원과 수행기간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조선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업운영자금 등 지원입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8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에 대해 2차 보전 3%를 3년간 지원하며 1년간 연장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0월 현재 316개 업체 745억 원이 대출 결정되었으며 3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는 4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자금난 애로 해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성내, 함내, 두동, 오비 등 공장 밀집 지역 중소공단의 공동기반 시설 개보수 및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1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기업 고충 상해소 및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공장 보고 사업입니다. 경남도 경남 테크노파크 18개 시군 등 경남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형 기초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 투자 후 신규 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장기 근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산학 간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제대학교에 2억 5천만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용접, 전기 등 기능 강화 교육으로
시험열 제고 및 지역 내 고용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중장년 인생 라이프업 지원 사업입니다.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구직자의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여 재취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신임 경비 교육과정 비용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자격 취득 후 취업 연계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을 대상으로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긴급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4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55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퇴직자,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중년 내일이염 50플러스 사업입니다. 50세에서 64세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5개월 250만 원을 지원하여 신중년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4페이지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입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사자 적립을 통해서 노동자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시월 현재 적립 대상자 수는 262개 기업에 1064명이며 정부 경남도 거제시에서 내년까지 443억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양대 조선소와 노동자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3,300만 원으로 조선업 숙련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위하여 조선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모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산업단지 및 협동화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공모 제안서 제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중견, 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서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거제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개소 운영 중이며 시청에서 운영하다 3월에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이전한 일자리 지원센터 3명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2,456명이 구직 등록하여 1,11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채용 박람회 개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으로 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훈련기간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부 지원 20만 원에 60만 원을 추가하여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업 생산 역량 확보 및 인력 수급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산던 입주기업 등의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과 청년 친화 문화교습 교육 등 2개 사업을 경남 경영자 총협회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현황을 보면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에 87명이 수료하였으며 청년 친화 문화조성 교육에 4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근익 정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4년 1월 42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25년 12월 31일까지 민주노총 거제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658회의 시설 대관과 15개 프로그램 1296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주노총 거제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무료 노동상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960건의 무료 상담과 노동 실태조사 2건, 아파트 관리 노동자 무료 건강상담 및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간이 쉼터 1개소와 편의점 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 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21년 8월 연초면 소비에 개소한 작업복 세탁소는 세탁기 6대, 건조기 6대, 차량 1대 등을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7명의 인력이 수거, 세탁, 배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기준 13개 업체와 3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9,553장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감리기업체 모범 노동자를 대상으로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 및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하청 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하청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개소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방한용품 등을 5 내지 6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2회 공인노무사 1:1 상담을 통하여 체불임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노동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54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시 외국인은 15,8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대 조선사 외국인 노동자는 9,2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배부입니다. 거제시 등록 외국인 수 상위 6개국 언어로 통역 서비스,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등 각종 생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해정지 및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으로 외국인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외국인 선주 K컬처 체험 행사는 4월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모범 외국인 노동자 문화 탐방은 4월에 80명을 대상으로 거제 역사 문화명소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입니다. 희열경에 관내 외국인 노동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음식 나눔 행사, 장기자랑 등 화합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개소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그제 리본 프라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32제곱미터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 교육,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의 적응 지원, 복리 정진을 통한 사회 통합에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이어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